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출근길이 하루 종일 화제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 내외의 의상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똑같아 또다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얼마나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까? 네, 실제로 사진을 본다면 누구도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제 첫 걸어서 출근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고요.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으로 향하던 그 출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내들의 색깔을 보면요. 약간 연한 진달래빛 그런 색깔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대통령들의 넥타이를 보면 똑같이 하늘색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배웅하는 모습도 보면 구도도 보면 상당히 좀 비슷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다시 그리운 분들의 그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진을 본다면 다 똑같고 되게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김정숙 여사와 권양숙 여사의 분홍색 의상 색깔이 더 똑같아가지고 더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단순한 의원이 일치입니까? 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마주라는 표현이 있죠. 실제로 한 영화의 장면이나 그런 순간에 포착해서 이제 해당 작가에 대한 그런 작가나 작품에 대한 존경을 표시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오마주가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의 오마주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편한 복장이고요. 지금 권양숙 여사는 당시에 정상회담 출발을 앞둔 아침이어서 사실상 정장입니다. 그래서 약간 옷의 느낌을 색깔은 똑같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성격의 옷이라서 이걸 직접적으로 맞췄을까라는 느낌도 들고 우연의 일치라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는데요. 아직 진실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런 것도 아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진들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 사진, 저기 화면에 나오듯이 아주 등산복 차림에 막춤을 추는 듯한 술이 약간 건하게 취한 듯한 모습으로 막춤을 추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당시에 그 산악회 모임을 한 후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사진에는 94년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는 변호사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때 산악회 후에 술을 좀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그 노래방 책을 뒤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온라인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나요? 예, 약간 보면 좀 안경 낀 모습이나 이런 것이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현창 강원무역 대표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권양숙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진 이런 것도 있고요. 1981년에 불임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은 장상훈 씨와 결혼식 피로연에서 춤을 추는 사진. 그리고 1989년도에는 통일민주당 부산 동구지구당 당원수련회에서 춤을 저렇게 추는 모습. 그러면 저런 것들을 보면서 네티즌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참 소탈한 모습이었다. 정말 저런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동료인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죠? 그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권병 기자, 이렇게 오마주다, 데자뷰다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를 대비해서 회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문 대통령 하면은 노래와 춤에는 소질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최종 당선이 됐을 때 59문 59답이라고 해서 기자들에게 공개를 한 적이 있었고 이것이 많이 기사가 됐었는데 그중에 발췌를 했습니다만 몸치인 데다 노래도 별로다. 선거 때면 연설보다는 춤과 노래 때문에 제일 곤혹스럽다 이렇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김정숙 여사가요, 워낙 성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 춤과 노래를 도맡아서 하는 그런 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 가발을 쓰고 춤을 추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춤을 추지만 좀 뭔가 춤을 하기 보기에는 율동? 그렇죠, 율동 같죠. 제대로 박자를 혼자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엇박자.
예, 팔을 쭉 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저 2012년 영상인데 옆에 그 가르쳐주는 강사랑도 좀 몸이 정말 안 맞는 모습이고. 예, 뭐 생각보다 이게 똑똑한 이미지와 달리 좀 소탈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라고도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보통 춤을 추거나 이런 부분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간병규 기자 지금 그 김정숙 여사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친절한 정숙 씨, 뭐 또 활발한 모습 이렇게 또 네티즌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취임식 당일에도 또 독특한 행보를 보여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행보였습니까? 예, 남편이 대통령이 된 첫 행보가 숙명여고 동기생들을 만나는 모임에 참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사진을 보이는데 김정숙 여사가 있고 손혜원 의원도 있고요. 저분은 그 숙명여고의 이사장이죠. 김정자 은사님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만나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나눴다고 하는데 대통령 취임식 날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나서 모교인 숙명여고에 가서 저 행사를 가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지금 입고 있는 자수 옷도 취임식 때 당시에 입었던 그 옷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에 갔을 때 입었던 옷이죠. 저 옷을 왜 손혜원 의원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그 동기 모임에 좀 꼭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손혜원 의원과 함께 갔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한테나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했고 김정숙 여사가 방문을 했을 때 동기생들이 굉장히 축제 분위기를 이뤘다고 합니다. 네, 그날 사실 청와대 입성하고 나서 바로 사실상 첫 비공개 일정으로 간 셈인데요. 당시에 뭐 김정숙 여사가 교통 통제 없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채널A와의 그 후보 시절 마지막 인터뷰에서 교통 통제할 때 신호를 트거나 그런 교통제 수준을 좀 낮추겠다 이런 언급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정숙 여사도 우선 막히는 대로 가자라고 했고 아마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던 터라 뭐 당시 김정숙 여사가 맡고 있던 기수 모임 대표도 또 다른 이에게 넘겨야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연이 있는 그 이정자 이사장과 만나서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는 눈물의 현장이었다고 그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저렇게 은사님한테 환영을 받았다는데 어제 스승의 날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은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다가 도리어 꾸중을 들었다는데 어떤 사연입니까, 강 기자? 네, 뭐 잘못해서 혼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스승에 좀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이희문 선생님이라고 해서 본인의 고교 시절 그 선생님께 전화를 했는데 뭐 일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이 이희문 선생님께서 공무 중에 바쁜 대통령이 왜 전화를 하느냐. 중직을 맡았는데 덕목을 갖추고 마음가짐을 단속하라라고 오히려 혼주를 좀 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뜻이죠. 당선 직후에 너무 들뜨지 말고 당선 겸손하라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했다고 하네요. 네, 최석호 기자, 이희문 선생님이 올해 84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엿새째 맞은 스승의 날에 특별히 이희문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린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언론사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술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고해성사인가요? 문 대통령도 고교 시절에 술 때문에 선생님 그 속을 좀 썩여서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고3 시절이었죠. 해운대 미포로 이제 소풍을 갔는데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취하지 않았는데 한 친구가 취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 친구가 술을 마셨는데 실신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병원으로 좀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 당시에는 보내줬죠. 병원을 당장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이문 선생님 요즘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나랑 막걸리나 한잔 할까? 그러니까 약간은 그 학창 시절의 그런 생각들을 담아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걸리 한잔 하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현수 기자, 네. 스승의 날, 어저께 스승의 날을 맞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저께 한 초등학교 방문해서 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학교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뭐 정말로 스타급의 대우를 받았다는데 어떤 사연입니까? 네, 어제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을 하고 있는 은정초등학교를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을 하자마자 지금 화면대로 아이들이 몰려서 영상을 찍는 아이도 있고요.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무수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아이들 사인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사인 받을 종이를 꺼내는 시간 동안 천천히 기다려주고 또 쭈그려 앉아서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눈높이를 맞춰서 사인을 해주고 이렇게 직접 응대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현장 행보를 가면 대통령 행사라서 현장 행보를 가게 되면 그 조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와서 맞이하고 대통령은 그 사람들과 보통 인사를 하고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 일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도착하고 아이들이 부르는 목소리를 대통령이 하나도 놓지 못하고 아이들이 부를 때마다 뒤돌아가서 다시 사인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사진을 찍어줬다는 후문입니다. 지금 어린 학생이 책가방에서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종이를 찾는 동안에 그쵸. 참모들한테 선물 받았던 꽃다발도 던져놓고 쪼그리고 앉아있기까지 하면서 그걸 기다려줘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바로 저 사진인데요. 저 학생은 얼마나 어머니한테 자랑. 같아요. 이게 종이를 찾느라고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급할까요? 근데 대통령이 앞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천천히 기다려주고 그리고 결국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훈훈한 모습인데 강병규 기자. 네.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또 고교 시절에 저렇게 또 친구에게 훈훈한 모습을 연출해서 화제가 됐었다는데 그건 또 어떤 사연입니까? 네, 바로 그 친구는 김정학 인천지법 부장판사인데요. 이 김 부장판사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 때문에 몸이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이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첫 대선에 나왔던 시절에 그 두 번이나 그 미담에 대해서 좀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었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대답할 게 너무 없어서 오히려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담을 수집하자라면서 동문 카페에 올린 글이 있는데 큰 화면 보면서 그 글이 어떤 글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썼냐면요. 이 제이나 정학이다라면서 이게 친구가 부르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지금 이렇게 글을 썼는데 변호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댈 테니 고시 공부를 할 것을 권했다라면서 본인에게 그 고시 공부를 할 것을 권했다라는 거거든요. 또 그로부터 2년 동안 제인이가 고시원비, 용돈까지 되어주면서 공부를 시켜줬다라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학 현재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직장이 없는 동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제 변호사가 된 시절에 그렇죠. 친구인 김정학 부장판사를 위해서 2년 동안 뒷바라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그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해서요, 무료로 상담을 하던 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은 없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는데 2년 동안 뒷바라지를 꾸준히 해왔던 거죠. 이것에 또 감동받았던 친구가 2012년 대선 당시 이 글을 올렸었고 지금도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김정학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 소풍을 가서도 또 등산할 때 무슨 사연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풍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학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소아마비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좀 자연스럽지 못했는데 지금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이제 소풍 등산을 올라갔는데 본인 혼자 남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자신을 업고 이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소풍을 좀 처음에 가긴 좀 마다했었는데 이 소풍을 결심하게 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도와줄 테니 함께 소풍을 가자라고도 말했어서 그 당시에 너무 기억에 남았다고 증언도 했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저런 미담들도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